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소리 잘 들리죠? 네, 잠깐 세팅하느라고. 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정리하고, 제가 좀 전에 보셨던 썸네일을 만드는 과정 중에, 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나왔네. 이거 안 나오네. 네. 자, 오늘의 제목, 서울 아파트 2022년 폭락이 노태우 노무현 상투보다 더 위험한 이유.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올리고, 비밀번호는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되고, 내일 브로마이드는 배송이 나갑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네. 자, 요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차트 때문에. 자, 요거는 1960년부터 좀 전에 약간 동영상 제가 뭐 간단하게, 슬라이드 쇼로 그냥 만든 거거든요. 음악 하나 넣고, 근데 장기 차트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선형 회귀 분석을 하고 추세 분석을 하고 했는데, 이 중에서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1986년부터 이제 아파트가 대세 상승이 시작됐잖아요. 이때 아파트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요 박스 처리한 게 요 연봉으로 치면 양봉이에요. 양봉. 요렇게 이거는 연간 상승률이고,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요 음봉은 연간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죠. 즉, 뭐 1월에 상투 칠 수도 있고 5월에 상투 칠 수도 있고요.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연 종가로만 따져서 연봉을 따졌을 때 지금까지 사상 최대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1990년. 이건 물가 다 감안한 거예요. 왜냐면 각 시기별로 물가나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서로 맞춰주기 위해서 물가 지수를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CPI 어저스티드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또는 아파트 프라이스 인덱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국면마다 물가 오른 것과 아파트 오른 거의 상대적인 상승률, 그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또 장기간별로 분석을 할 때는 항상 CPI를 보정을 하거든요. 자, 역대급 4년 동안 상승할 때, 노태우 대통령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87년도에 5월달까지 빠졌다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8년도 올림픽 때 오르고, 89년도 폭등하고, 90년에 마지막 폭등한 다음에 91년 5월까지, 정확히 보세요. 85년 5월에 바닥치고 91년 5월에 상투 쳤으니까 정확히 4년 올랐죠. 4년 연봉으로도. 근데 91년도는 연간 마이너스예요. 왜? 5월달에 오른 다음에 폭락을 했거든. 자, 문제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올랐죠. 이게 2005년도 오르고 2006년도 피크 친 다음에 11월에 상투 치고서 2007년도부터 버블 세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폭락하면서, 하필이면 그때 리먼 사태가 와가지고 9월달 2007년 9월달 2008년 9월달이네. 2008년 9월달에 대폭락이 온 다음에 잠깐 반등했다가 3년 동안 더 폭락을 했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은 몇 년 올랐냐면요, 1, 2, 3, 4, 5, 6, 7, 8, 9년 올랐습니다. 9년 올랐어요. 이때는 몇 년 올랐냐면 99년부터 올랐으니까 1, 2, 3, 4, 5, 6, 7, 8년 올랐어요. 8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연봉으로 치면 이때는 8년이고 이때는 9년이고요. 월중까지 치면 이때는 8년 6개월 정도, 여기는 8년 9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더 올랐어요. 어쨌든 거의 비슷한 기간 올랐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가 더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상승률은 더 높으니까. 자, 문제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지금 제가 91년 상투와 2006년 상투와 작년 10월달 이후의 상투, 이때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예요. 정도. 잘 보시면 노태우 대통령 때,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볼게요. 요렇게 노태우 대통령 때를 볼게요.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 보이겠네. 자, 이때 보시면 88년도부터 얼만큼 올랐냐면 32%, 물가를 다 감안한 거예요.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더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38%, 89년도, 90년도에 50%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요 50%, 90년도에 50% 상승한 거를 8년 이걸 깨는데,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깨는데 8년이 걸렸어요. 보세요.
요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깨는데, 자, 1년차 안 깼죠, 2년차 안 깼죠, 3년차 안 깼죠, 3년 동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올랐어요. 약하게라도. IMF 직전에. IMF 당시에 폭락을 했죠, 이렇게. 이때 21%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 연 종가가 정확히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제가 선을 그어놨거든요. 즉, 1년 동안 상승을 딱 8년 동안 하락을 하면서 8개니까, 봉이 8개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마지막 2006년도 상승을 2007년도부터 하락했다고 그랬잖아요. 2007년 하락, 2008년 급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졌어요. 그 다음에 잠깐 반등을 했어. 그 다음에 깨고, 즉, 요 1년 동안 상승분을 깨는데 1, 2, 3, 4, 5년이 걸렸어요. 물론 6년 차는 더 빠졌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의 상승률, 작년 상승률을 보시면, 그러니까 노무현 때 상승률은, 이거 좀 축소할게요. 이렇게. 노무현 때 상승률, 마지막에 상승률은요, 33% 상승했어요. 33.7%. 노태우 대통령 때는 50% 상승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작년 연말 상승률은 12%밖에 안 돼요. 즉, 오래 오르긴 했지만 상승률이 되게 떨어져요. 이때는 뭐 다 10%대예요. 많이 올라봤자.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30%, 20%, 30% 수두룩해요. 즉 이때는 상당히 강한 기울기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약한 기울기죠. 물론 노태우 대통령 때는 뭐 무식하게 올랐고 뭐 30%, 다 30% 이상이고 50%도 있잖아요. 그런데 즉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6.4% 하락했거든요. 6.4%. 작년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지금 까먹었어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두어 달 사이에 폭락한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11월부터 하락하고 있었어. 실거래가는. 그런데 호가가 하락을 안 하고 집주인들이 값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것을 시세로 조사를 한 부동산원이나 KB는 한참 있다가 하락한 걸로 나와요. 최근 들어서 하락한 걸로 나온다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실거래가죠. 실제 내가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집주인이 몇 마를 부르든지 100억을 부르든 1000억을 부르든 나랑 상관없잖아요. 내가 계약서 쓸 때 뭐 15억이든 20억이든 10억이든 쓸 거 아니에요. 집주인들은 15억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 계약은 13억에 되고 있으면 그게 어느 게 진짜 가격인가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 노태우 상투 때는 1년 동안 상승분을 하락시키는데 8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1년 동안의 상승을 잡아먹는 데는 5년이 걸렸어요. 물론 6년차까지도 빠졌지만.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지금 이게 노태우 대통령,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하락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이명박 대통령 때 하락이에요. 그런데 이 하락들은 직전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거든요. 직전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그런데 이건 상승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 오는 조정은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에요. 이 전체에 대한 조정. 요거죠. 제가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 써놓은 거예요. 즉 얘네 하락, 그러니까 IMF 때보다 서프라임 때보다 더 큰 하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4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하락, 조정, 8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 또 8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 이 아니고, 이번에는 32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에요. 이거를 확대를 좀 시켜보면 이거죠. 이 하락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서프라임 때 여러분들, 음마아파트가 40% 넘게 빠졌던 거, 뭐, 도곡엑슬, 목동, 수지 60% 하락하고,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버블세븐 무너졌을 때. 이것보다 더 큰 하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즉, 이번 하락은 작년 10월달 상투치고 난 이후의 하락은 IMF 때의 하락이나 버블세븐 무너졌을 때의 하락이나의 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급은 이거에 대한 조정급이었다면 이거는 지금 앞으로 오는 조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정은 35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를 파동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1, 2, 3, 4, 5. 근데 앞으로 오는 조정은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 사이클이에요. 즉 35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슈퍼 사이클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42% 빠지고
목동 아파트 44% 빠지고 막 이럴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하락이 온다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요거를 다시 정리할게요. 노태우 대통령 때의 마지막 1년 차, 마지막 1년 동안의 그 하락률 50%를 그 까먹는데 8년이 걸렸어요. 8년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마지막 1년간 상승률을 깨는데 요거 33.7% 깨는데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그리고 1년 더 빠졌죠.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는 작년 1년 동안의 상승 12.8%를 지금 8월 달까지거든요. 이게 8월 달 아직 진행 중이에요. 8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6.4% 딱 반을 하락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즉, 어쩌면 내년 초반이면 작년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 보면은 그러니까 2021년 초반 가격으로, 즉, 작년 초반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노도강 금강구들, 아직 강남 3구야 안 그렇지만, 약한 고리들,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뭐, 은평구, 뭐, 성북구, 이런 데는 2021년 1월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2억 올랐으면 지금 2억 떨어진 거예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9년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그 각도가 상당히 급할 것 같아요. 즉 이때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점점 가속도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몇 주째 하락 그런데 좀 매번 발표할 때마다 하락률이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죠. 감정원 조사한 이후로. 그게 지금 각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지금은 거래가 안 되면서 하락하죠. 나중에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락을 해요.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10억짜리 10개 있는 A동네랑 10억짜리 10개 있는 B동네가 있는데 A동네는 사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딱 한 건 1억 하락했어요. 근데 B동네는 거래가 잘 돼갖고 10개가 다 거래가 돼갖고 1억씩 하락했어요. 그러면 A동네나 B동네나 지금 아파트 시세가 1억씩 하락한 거 맞죠? 10% 하락했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B동네는 100억이 90억 됐잖아요. 10% 하락한 게 맞아. 근데 A동네는 100억이 99억 됐다고. 왜? 9개는 거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률이 1%밖에, 그러니까 0.1%밖에 안 돼요. 아니 1%밖에 안 돼요. B동네는 10% 하락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는 안 빠졌는데요. 그거는 실거래가가 빠진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호가는 지금 인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맞죠? 호가는 낮아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아직 거래 안 됐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거래가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대세 하락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투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락 각도가 기울어진다고. 요런 각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 요런 각도가 나올 수 있다고. 요런 각도. 노무현 대통령 때 요런 각도가 나올 수 있다고. 요런 각도. 지금은 완만하게 빠지잖아요. 지금은 완만하게. 지금 작년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까먹은 정도예요. 노도강 금강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빠른 단지들은 2019년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2018년도 가격으로 떨어지고 2017년도 가격으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 조종파의 파동의 크기가 레벨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온 거. 이 파동은 사이클 웨이브에 대한 조종파가 아니고 슈퍼 사이클에 대한 조종파예요. 이 슈퍼 사이클이 35년 동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87년부터 2021년까지. 잠깐, 7, 8, 9, 10, 11, 34년이네, 34년. 34년 동안의 상승에 대한 건데, 이때는 6년 빠졌거든요. 이때 8년 빠졌어요. 저는 이번에 8년을 제가 책에다가, 그 다음에 그동안 계속 주장하건 2029년 말까지 8년 동안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파는 게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나중에 3년, 5년이 있다 보면, 하락한 지 한 8개월 됐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 팔을 걸. 그때 1억 떨어졌을 때 못 팔았어. 1억 떨어졌을 때 파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지표들을 봐도 지금 파동의 패턴,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황, 모두 다 똑같아요. 지금 노무현 상투와 문재인 상투가 똑같다고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똑같고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도 똑같고요. 자, 지금 일 데이터를 봐도 매일매일 하락하는 걸 제가 취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빠른 데는 9월달, 10월달에 상투 치고 지금 꺾이고 있어요. 각 구마다. 경기도 수도권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작년 10월, 예를 들면 매매 수급지수, 전세 수급지수 폭락하는 거 보이죠?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폭락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요런 게 온다고, 요런 게. 지금은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 당시는 기울기가 치솟고 급락을 했다면 지금은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빠지잖아요. 나중에 가속도가 붙으면 요런 게 나온다고, 요런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지는 게 나오고. 이게 지금 빨간색이 매매 수급지수거든요. 지금 계속 쳐받고 있잖아요. 계속 최저가 나오죠?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는 정확히 기술적으로 저항선에 부딪힌 거고, 단기 한 2년 상승 지지선을 11월 달에 깨고, 5월 달에는 8년 상승에 대한 지지선을 깼어요. 4월까지 버티다가 5월 달에 깨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산술이라서. 이게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91년 5월달 상투와 2006년 11월달 상투를 약간 섞어놓은 비슷한 상투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랑 좀 더 비슷해요. 거래가 줄면서 오른 게, 또 거래가 줄면서 빠지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거래가 폭발하면서 올랐거든, 상승률이. 버블 세븐 때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는 그렇게 기울기가 강하지 못했었어요. 자,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아파트 하락은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 아파트 꺾이는 거. 지금도 금리 상승하고 아파트 꺾이는 거. 자, 정리합니다. 지금의 서울 아파트 이제 폭락이 이제 막 폭락이 시작됐는데, 천천히 하락하다가 이제 가속도가 붙었어요. 91년 노태우 상투와 2006년 말 노무현 상투 때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직전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하락하는데 지금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다는 작년 1년간 상승이 노태우 대통령 때의 50%대와 노무현 대통령 때의 30%대에 비해서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약하게 오른 거예요. 마지막 5파의 특징이에요. 가장 약하게 올라요. 그 폭락이 지금 걱정된다. 내년 초면은 2018년도 가격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항상 마지막을 자, 여러분들 빠이빠이. 제가 인트로 아우트로를 새로 요번에 간단하게 요 실거래가랑 뭐 상투 얘기하면서 할 때는 요 영상을 써먹을 겁니다. 자, 동영상 나와라.